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총선 특집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청주 청원구 총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김성겸 충북도당 경제특별자문위원장을 모시고 다가오는 총선과 지역 현안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충북 도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청원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국민의힘 김성겸입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해를 맞이하여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네. 전 청주시 기업인 협의회장도 하셨고, 네. 그리고 경제 전문가로서 네. 또 기업체도 운영을 하시고, 네. 자, 이번에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네. 네. 총선 출마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청원구에서 31년간을 거주하고 31년간 기업 경영을 해오면서 지역에서 많은 단체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문제점과 현안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청원 구민들 선에서 앞장서서 청원 구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드리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청원구는 5선의 변제위원회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현재 뭐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모두 이제 경쟁자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본인을 알리기에도 굉장히 좀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네. 우리 정치 신인 김성겸 위원장은 어떤 분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청원구의 지역의 주인은 바로 청원 구민이십니다. 네네. 그래서 청원 구민 여러분을 직접 만나서 인사드리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 여러분과 이제 함께 하면서 소통하고자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정말 진정으로 대하고 그다음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을 대하는 자세를 그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대하고 있고요. 오늘 이 순간에도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저의 선거에 임하는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선거에는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열심히 하는 것만이 네네. 그게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김성겸 위원장께서는 선민후사의 정치를 강조하면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했습니다. 네. 그만큼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각오로 느껴지는데 불체포 특권은 사실 뭐 국회의원들이 요즘의 상황을 보면 네.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이거를 결심하게 된 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선민의사라는 말 네네. 자체가 민생을 먼저 돌보고 자기 자신이 나중에 돌본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는 각오로다가 제가 정치를 임했습니다. 네. 기업을 31년 동안 하면서 우여곡절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험한 길을 왜 가려고 하느냐라고 열이면 열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마음이 되어 있고요. 지금 가장 어려운 경제 상황을 누군가는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현장에서 제가 경험을 직접 했습니다. 네. 그냥 탁상 행정만 한 게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정말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나라에도 가서 기업인을 대변하고 그다음에 노동자의 역할을 교량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정치에 임하게 됐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기업 협의회장 회장도 역임하셨고 네,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최근에 그 노란봉투법
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네. 때문에 여야 대립이 좀 심한 상황이죠. 네, 네. 우리 기업 협의회장으로서 물론 노란봉투법, 불체법, 중대재해처벌법 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참 힘들죠. 네네. 어려운 데다가 엎친데 덮쳤다 이런 말 네네. 표현을 좀 하면 옳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물론 노동자가 있어야 기업도 있습니다. 사용자도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한 사용자와 노동자는 같이 가는 거거든요. 네네. 서로 윈윈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는 밝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사관계는 시소게임이다. 서로가 한 번씩 덩덕쿵 했을 때 그게 아름다운 거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거는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자 편에서도 충분히 입장을 고려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로 윈윈하는,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제가 갖고 있고 앞으로 정치에 입문해서도 꼭 그렇게 같이 갈 것입니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같이 가는 건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제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요즘에 보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많은 국민들과 또 얘기를 나눠보셨을 텐데 네, 네. 대다수 국민들이 현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정치 문화도 증오의 정치, 또 비방과 어떻게 보면 도를 넘는 그런 수준의 그런 막말 정치를 하다 보니 국민들은 민생을 돌보라고 정치인들을 뽑아줬는데 이거는 이 민생을 오히려 망치는 게 아니냐 이런 심한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에 대한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좋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정치 신인으로서 만약에 입성을 하게 된다면 어떤 마음가짐을 좀 갖고 계신지.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가 많이 추락돼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정치 신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런 일이 없는데 사익을 챙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민후사 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을 달리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국민들을 편에서 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정치인이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자, 국민의힘 공관위에서는 3번 연속 패배한 지역에 대해서는 전략 공천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네네. 청주 청원구도 해당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략 공천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 청원구 지역구에서는 국민의힘 후보 4명이 각자 열심히 지금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 모두가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천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지역 현안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대변을 잘하는 거거든요. 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청원구에서만 31년 거주를 하고 31년간 제가 기업 경영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도 네네. 지역에서 31년간 살아오면서 많은 단체 가서 몸소 부딪혀보고 같이 교감하고 소통하면서 이 지역의 현안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당에서 그런 걸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라고 제가 입문했지만 이게 6개월 잘하고 1년 잘한다고 유권자들이 뽑아주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 제 나이가 뭐 아직 60이 안 돼 50대 후반이지만 55세, 55년, 56년을 살아온 저를 평가라는 거지 6개월, 1년을 평가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당에서 아마 잘
선택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그 지금 청원구 국힘의 그 경선 주자들을 보면 네. 그 다른 지역보다 좀 젊은 층으로 이제 이번에 주자들이 그렇죠.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젊죠. 네, 그래서 나름 저희들이 이제 SNS를 보면 주자들 간에 같이 이제 국민들을 만나면서도 서로 네네. 좀 좋은 모습도 보이고 네네. 협력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네네. 그 경선을 하다가 이제 뭐 경선 패배를 한다든지 그렇다면 서로 이제 뭐 함께 도와주거나 공천받은 사람을 지지하거나 어떤 이런 거에는 서로 뜻을 모았나요? 아, 그렇게 뭐 모으진 않았지만, 네. 그게 이제 사실은, 공명정대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정치가. 그게 뭐, 네거티브를 한다거나, 뭐, 사심을 부려서, 아, 그렇죠. 꼼수를 부려서 하다 보면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유권자들이 상당히 똑똑합니다. 아, 그렇죠. 예, 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네네네. 그런 꼼수를 부리면 국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은 화합하기가 힘듭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정직하게 공명정대하게 가다 보면 나중에 어떠한 공천이 되게 되면 한 후보를 위해서 서로 도와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올바른 선거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선. 네, 아름다운 네네네. 경선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위원장님께서는 청주시 기업인 협의회장도 맡으셨고 네, 했습니다. 현재 충북 기업 상황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그리고 가장 지원이 절실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요? 충청북도의 이제 기업인 수가 수만에 이릅니다. 네네. 중소기업만 수만에 이르고 소상공인도 수만 명의 예, 수만 군데가 될 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와 이제 글로벌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뭐 지금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고환율, 그렇죠. 고물가, 뭐 고임금에 너무나도 안 좋거든요. 요즘에 안타까운 게 중소기업도 어렵지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은 정말 더 어렵습니다. 네. 빈점포들을 바라볼 때 정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로 윈윈해야 될 시기가 왔다. 서로 협력을 해야 되고 이제 국가에서도 지금 너무 고환율이잖아요. 네. 고환율에다가 이자가 또 그렇죠. 많이 올라갔어요. 2배 정도 올라가서 이자 감당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자 낼 돈도 없는 걸 막 봤을 때 가슴이 너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제가 청주시 기업인협의회장을 4년 했어요. 2년을 해서 4년 동안 하고 뭐 구회장도 2년을 하고 하면서 기업 속속히 제가 다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는데 어려운 점들이 너무 많아요. 네. 뭐 말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중소기업을 정말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 그래서 이 세제 혜택이라든가 중소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도 사실은 어렵잖아요. 네네. 중소기업에 취업이 되면 대기업이랑 비교가 사실은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소기업에 들어왔을 때는 대기업 뭐 3분의 2든 4분의 3이든 준하는 그런 지원 정책을 좀 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을 같이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로 윈윈하는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화합의 시대가 빨리 도래하지 않으면 기업인도 어렵고 그다음에 또 노동자도 어렵습니다. 요새 취업난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이 너무 올라가니까 자꾸 AI 쪽으로 또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취업하기는 점점 더 그렇죠.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전부 잃어가는 잃어가는 거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화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는 청원구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청원구 하면 뭐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최첨단 산업 도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네네. 네. 지난해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이 개항 이후 역대 최다인 369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충북도가 더 많은 이용객이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있으신지요? 저는 오래전부터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의 필요성을 정말 수차례 네.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언급을 많이 해왔는데, 지난 1995년 그 지방자치제가 처음 이제 실시된 이후에 충청북도에 도지사를 지내신 주병덕 지사님, 그 다음에 이원종 지사님, 정우택 지사님, 이시종 지사님의 일위까지 사실은 공항 활성화를 위해 항공화물 거점공항을 목표로 현재 활주로의 길이가 2,744m입니다. 네. 그거를 전보 화물기가 뜰 수 있도록 3,244m로 늘려야 되겠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네네. 근데 예산 확충을 노력을 했지만 우리 이제 기재부라든가 국토교통부에서 협조해주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활주로가 이제 60m에 2,744m. 그래서 고작 이제 한 500m를 더 늘려야 되겠다. 그러면 3,244m가 되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최소한으로 전보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길입니다. 네네. 근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고 한 4km 정도가 돼야 90m에 4km 정도가 돼야 넉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군이랑 민간 활주로를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유사시에 여기 F-35가 그렇죠. 지금 22대 정도 네. 들어와 있고 더 또 들어온다죠. 추가적으로 네네. 18대 들어 40대 정도가 네네네. 들어오면 위기가 발생됐을 때는 군 항공기가 떠야 돼요. 그렇죠. 민간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네.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활주로를 반드시 건설해야 되겠다. 이거는 제가 언론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지사님 뵐 때나 시장님 뵐 때나도 많은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활주로는 폭이 90m에 4km 정도가 있어야 두 개. 민간 활주로 두 개의 노선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양쪽으로 두 개. 그래서 그걸 반드시 신설을 해서 물류 거점공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전라도 아래쪽이나 경상도 아래쪽에서 물류를 가지고 인천 영종도까지 간단 말이죠. 물류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물류비가 그 물류비를 아끼는 차원도 되지만 사실은 화물차에서 나오는 매연 때문에 공기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물류비도 아끼고 그다음에 오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중심인 청주공항에다가 물류 거점공항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제가 대통령실에서 회의 있을 때 제가 올라갔을 때 경상도 쪽 아래쪽이랑 그다음에 전라도 쪽 또는 뭐 강원도 쪽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공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인 청주공항에 물류 거점공항을 만들면 되는데 왜 영종도까지 만드느냐, 그쪽으로 왜 다 가야 되느냐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공감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일부분이라도 반이라도 청주공항을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민간 활주로는 정말 충청북도의 100년 먹거리가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 활주로를 해서 물류 거점공항으로 만드는 게 제 또 공약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청원구의 이제 또 문제점인 하나가 환경 문제입니다. 청원구에는 유독 그 소각장도 있고. 네네. 예. 환경 문제 심각하죠. 그렇죠. 네. 주민들의 이제 반대와 걱정이 좀 많고요. 네. 예. 소각장 문제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소각장이 지금 오창의 거는 지금 소송에 지금 걸려 있어서 지금 네네.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북이면에도 지금 소각장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이면에 있는 소각장은 또 외부에서까지 네, 반입이 그렇죠. 돼서 맞아요.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이면에 가면 그 소각으로 인해서 환경 오염이 돼서 정말 병으로다가 고통받으시는 주민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너무 네. 안타깝고 소각장 문제가 참 논란이 많은데
이게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사실은 소각 시설을 신기술로 해서 하면 그 매연이 정말 적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거를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민간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관에서는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각장을 민간업체가 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떨까? 또는 만약에 지자체에서 더 어렵다 그러면 그 시민감시단을 구성해서 정확한 소각 시스템을 만들면 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쉽지 않은 얘기지만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이거만큼은 그 현안에 꼭 제가 넣어서 정책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 오염이 청주라는 곳이 대기질 오염이 가장 좋지 않은 도시로 네.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죠? 거의 전국에서 보면 제일 꼴찌예요. 맞아요. 네,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차세대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이 공기를 우리가 마음대로 다 써서는 안 되거든요. 네. 깨끗하게 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네, 네. 저희도 고통을 받지만 후세들한테 정말 깨끗한 환경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러한 환경 시스템을 지자체에서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민감사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정확하게 소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청원구는 뭐 우리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젊은 도시이죠. 평균 젊죠. 연령대가 41살 정도 네, 된다고 그렇죠. 합니다. 네, 네. 중북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 젊은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진보 성향이 우세한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또 얘기도 합니다. 아, 그렇죠. 예. 네, 네. 정치 신인으로서 경제 전문가로서 민주당의 텃밭, 진보 성향의 청원구를 공략할 수 있는 공약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나이가 젊다고 해서 진보 성향이 강하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네, 생각을 네, 네.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최근 선거운동을 하면서 젊은 층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직접 악수도 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이 청년들도 국민의힘을 많이 지지해주고 저한테 화이팅을 많이 외쳐주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청원구가 진보 성향만 많은 게 아니라, 젊은 일꾼, 올바른, 일 잘하는 일꾼을 알아보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무조건적인 게 아니잖아요. 저는 편가르기 하는 정치는 안 맞다 보거든요. 네네. 좌니 우니 이거보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일 잘하는 정치인이 정계에 가서 올바르게 정치하는 게 맞는 거지 네. 편가르기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청년층의 지금 가장 커다란 고민이 취업난입니다. 네네. 취업난이 힘들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되지만 그래도 지금은 대학교 이상 많이 거의 나와서 자기 눈높이에 맞춰서 가려다 보니 그 취업난이 심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일자리 플랫폼. 일자리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고 있고요. 그 청원구 관내 기업들이 대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의 인재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지역 우선 취업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 네. 이런 생각을 좀 더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규모에 따른 일정 비율이나 또 인원 이상을 충족시킨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도 주고, 그죠? 그다음에 생산과 유통에 대해서 올바르게 마케팅할 수 있도록 뭐 매출 증대 지원책과 그다음에 근로자 복지 지원 혜택,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사업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기업 문화와 기업 풍토를 같이 조성하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청년 창업에 대한 청년 창업 플랫폼을 또 구축을 해서 창업 기반을 조성해 주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 정책 지원을
펼쳐 나가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요새 저출산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저출산 때문에 요새 결혼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들이 너무 크더라고요. 특히 청년들은 고민이 많죠. 고민이 많죠. 예. 근데 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은데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월급을 받아서 돈을 벌어서 자녀 양육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혼도 쉽지 않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국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점차적으로 인구 소멸이 많이 돼가고 있잖아요. 저출산, 그다음에 고령화의 심각한 문제를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젊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해야지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네네. 그래서 전문가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네. 이게 개인주의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는 정말 많은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꼭 이 정책에 대해서만큼 제가 꼭 우선적으로 실현해 가려고 내가 노력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네네. 자,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만약에 입성을 한다면 네네. 어떤 법안을 발의하고 싶으신지요?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31년 동안 청원구에서 거주하고 청원구에서만 31년간 기업 경영을 해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정책을 만드는데 네.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민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다음에 자영업자 보호 및 지원 정책 법안을 제가 꼭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업과 노동자들이 공존하고 네. 상생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법안. 네네. 네, 꼭 알겠습니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충북 도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하면 길이 되고 새로운 청원구가 만들어집니다. 31년 청원구민, 청원구에서만 31년간 기업 경영 경험을 통해서 저는 잃어버린 20년 청원구를 찾기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하고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한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선거이며 우리 국민들이 희망과 비전을 만들어 가야만 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를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청주시, 청원구의 발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희망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무쪼록 경제 전문가이자 우리 정치 신의 열정으로서 우리 충북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선 특집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청주 청원구 출마를 선언한 김선겸 국민의힘 충북도당 경제특별자문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